네, 6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활구를 참고하지 사구를 참고하지 말아라 라고 한 구절까지 했죠. 그 부대자료, 보조자료 읽을 차례입니다. 네, 활구와 사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원어록에서 인용을 했어요. 첫 번째. 다 이 막마 형식으로 의문을 다 붙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시 즉심 즉불 시활구.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이 활구인가? 몰교섭 전혀 상관없다. 막시 비심비불 시활구. 비심비불이 활구인가?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는 말이 활구인가? 전혀 상관없다. 여기서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여기. 예, 문에 들어서자마자 방을 휘두르는 것이 활구인가? 전혀 상관없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할을 내지르는 것이 활구인가? 전혀 상관없다. 다만 어떠한 말이 있거나 일체 언어 중 어떤 말이 있거나 그 모두가 사구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무엇이 활구인가? 이 활구를 여기서 대단히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환회마 알겠는가 하고 활구를 만인봉두 독중립 사방팔면 흥만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흥만만이라고 할 때 이 만만은 아득하게 퍼진 형상을 말해요. 암흑이 아득하게 퍼졌다. 사방팔면이 온통 암흑으로 뒤덮여 있다. 앞구절은 만길의 봉우리 끝에서 만길의 봉우리에 독종 외발로 이 조건 서면이 아니고 하나의 병렬의 형식이죠. 외발로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사방팔면이 온통 암흑으로 뒤덮여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외발로 서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냐면은 사방팔면이 온통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발을 뛰고 앞으로 가자니 그것이 허공인지 절벽인지 알 수가 없고 뒤로도 구분이 안 돼. 좌우 어느 편으로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발을 뛰려는 그 장면을 탁 카트를 해서 외발로 서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만길이 절벽에 외발로 탁 서 있는데 어디다 발을 내디뎌야 할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단도 없어. 이것이 바로 몰자미의 실현이에요. 어떤 맛도 붙일 수가 없고 모든 분별이 다 소멸해 있어요. 어떤 수단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구와 활구는 예를 들면 무자화두가 사구인지 활구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가 사구라든지 활구라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화두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또는 자연물의 어떤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구가 되기도 하고 사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 바로 사방팔면이 다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 외발 한 발도 뛰지 못한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공안 현성이라는 말도 이러한 예 중에 하나예요. 공안이 실현돼 있다. 눈앞에 실현돼 있다. 이때 공안이라는 거는 어떤 선적인 진실을 말해요. 바로 여기까지 이러한 경계까지 이르는 것 자체가 선에서는 선사로서의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야말로
선사가 이 백척간부까지 가야 비로소 그 다음에 진일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경계가 백척간부고 은산철벽이라고 해도 통하는 경계죠.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똑같은 원호극근의 다른 어록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겠어요. 쇠탈일구 장마생도. 쇠탈은 깨끗이 씻은 듯이 모든 속박을 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모든 속박을 깨끗하게 벗어난 한 구절.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고 만인 봉두 독종리 만길이 봉우리 외발로 서니 고형 이건 우뚝하고 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초위위는 가파르고 높다는 뜻이고 다 산이 아주 아득하게 높은 형상을 말하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활발발하다. 이것이 선적인 활기는 여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분별의 길이 막히고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는 이 경계에 이르렀을 때 활발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파닥파닥 생기가 있게 된다는. 그러나 바로 그렇지만 환작선도 좁을 안중 착설 선도라고 부르자니 이 선이 궁극적 경계죠. 이렇게 부르자니 조사와 부처가 눈 속에 금가루를 붙이는 격이고 금가루가 아무리 귀해도 이것이 눈에 붙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라고 부르자니 오히려 눈에 붙은 금가루와 같고 선도라고 부르지 않자니 또 불조가 굵지 땅을 파서 하늘을 찾는다. 하늘을 찾는다고 땅을 파는 격이라 이거예요. 예, 어리석고 무관한 짓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 선도라고 아니 부를 수도 없고 이러한 경계. 이건 굳이 선도가 아니라 어떻게도 이 배촉이죠. 여기서도 이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저렇다고 할 수도 없는 경계를 말해요. 자, 이것을 하나 앞에서 우리가 미리 본 재료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면 현사사리가 법자에 올라서 설법을 하려는데 제비가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제비 지적인 소리를 듣고 제비가 이미 법문을 다 설했다 하고 법자에서 내려왔죠. 바로 그 경계가 이것이겠죠. 만길의 절벽에 한 발도 뛸 수 없는 모든 분별이 탁 떨어져 나간 그 제비 소리를 듣고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에서 현사의 그러한 말을 듣고 제비가 어찌 법문을 설했을까? 그 무슨 뜻일까? 라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순간 벌써 제비 소리나 현사의 법어나 다 사고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모두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활이 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보겠어요. 마조가 즉심즉불이라고 그랬죠. 마음이고 부처다. 마조가 마음이고 부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괴양두 매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전부 앞에 내걸고 양고기를 파는 척하면서 사실은 개고기를 팔아먹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즉심즉불을 고스란히 받아들여도 안 되고 이거를 또 떠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담고 있는 그 의미 세계 그것에 한정해버리면 이것이 사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마음이 성불의 뿌리다
이를테면은 그런 식으로 결정짓는다면 여기다 사고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러잖아요. 이제 여기서 손가락이 즉심즉불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곡일 수가 있어. 손가락이 양머리를 내세웠지만 사실 가리키는 것은 그 달과 같은 것은 계곡일 수 있어요. 근데 선에서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가 마지막에는 달도 문질러서 없애버리는 방법을 쓰죠. 그래서 달에도 최종적으로 안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의 활구를 만드는 수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위의 마조 즉심즉불을 들고서 평가를 했어요. 어떤 학인이 마조에게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음 그대로 부처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원호가 이 평가를 했어요. 무수세자 팔면영로. 자, 이것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무수세자. 수염 없는 자물쇠입니다. 수염 없는 자물쇠. 이 수염이라는 것은 자물쇠를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물통 중에 양쪽이 수염처럼 축 늘어진 그 모양의 자물통이 많았어요. 축 늘어진 그 양편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열쇠가 이제 넓적한 막대기 같은 거죠. 그것을 집어 넣어서 여는 방법인데, 이 무수세자라는 것은 열쇠가 없는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어. 그냥 잠겨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팔면에 영롱해. 남김없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빛난다고 할 때도 이 영롱은 어떨 때 씁니까? 이 영롱이라는 것은 겉만 번뜩번뜩 빛날 때 영롱이라고 안 해요. 이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일 때 영롱이라고 하죠. 유리처럼 환히 들여다 보일 때 영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 수는 없지만 다 드러나가지고 속까지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 이 즉심즉불이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별이 파고 들어갈 틈은 없는데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다른 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팔면영롱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하는 뜻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작나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상당, 법자에 올라앉아서 말합니다. 당양일착. 일착은 한번 나왔죠. 결정적인 한 수, 한 구절, 또는 하나. 그 어떤 진실을 나타내는 그 어떤 하나예요. 당양은 햇빛을 마주하고 있다 이건데, 분명히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가 홀로 드러나서 막힌 것이 전혀 없다. 어떤 것에도 차단되지 않고 홀로 드러나 있다. 동로는 밤에 둥그런 보름달과 같은 거예요. 무수한 별들이 있지만 달만 마치 홀로 드러나 있는 듯이 환하죠. 그런 것을 동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뚜렷하게 그것만 보일 정도로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뚜렷한 하나가 어떤 차단도 없이 홀로 드러나, 우뚝하게 드러나, 팔면영롱, 사방팔면이 영롱하여 시방 혼활은 활짝 열렸다는 거죠. 시방으로
활짝 다 열렸다. 그러니까 막힌 구석이 전혀 없이 다 터져서 다 속속들이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명한 작증, 명한은 이제 눈이 밝은 사람이죠. 눈 밝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면은 누구나 다 밝은 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냥 보이니까 명한. 눈 뜬 사람이에요, 명한은.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그걸 증명할 것이니 작증. 이것이다 하고 증명할 것이니 어찌 이 주머니고 하나는 숨기는 거죠.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데서도 비슷한 맥락이 드러나요. 자, 이것도 뚜렷한 어떤 화두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할 차례입니다. 화두유 이구이문. 화두에는 구의 두 문이 있다. 구문과 의문이 있다. 구절로 통하는 문과 뜻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그래서 구는 활구고 의는 분별로 더듬는 사고를 말해요. 여기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참구란, 이 참구는 구절을 궁구한다 이거죠. 구절을 참구한다는 말에서 이제 구를 해석하는 게 특히 요 구절을 참구한다는 말에서 구는 경절문의 활구를 가리키니 경절문의 활구는 몰심노, 이 몰은 강한 부정이에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길도 없고 마음으로 더듬어 갈 길도 없고 몰어로 말의 길도 없고 말로 표현할 길도 없다는 뜻이죠. 결국. 그래서 없어서 무모색고야. 모색할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반면에 참의라는 것은 이 활구는 이 무모색이에요. 모색할 방도가 전혀 없다. 반면에 참의, 뜻을 궁구한다는 말은 원덤문이 사고다. 원덤은 교학의 최고 그 문이라고 이제 여기 보통 교선 일치설에서 많이 제기되는 용어예요. 여기에는 이로도 있고 이치로 가는 길도 있고 말로 표현하는 길도 있고 또 문해 사상고 듣고 이해하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있기 때문에 사고다 이게. 그래서 사고다. 우선 여기서 경절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경절이란 말 자체는 선 문헌에도 여러 곳에 뭐 이런 곳에 나오지만 이것을 하나의 그 문으로서 특화시킨 것은 보조진울이 처음입니다. 가나 결의론에서 보면은 제문 경절물 무미지당. 여기서 제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도 씁니다.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제문하면 듣자마자. 이거 듣자마자. 경절문의 맛이 없는 말을 듣자마자 불체 지혜지병. 지혜의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여러 가지 알의 그 정보를 가지고서 더듬어 가는 방법이죠. 여기에 걸리지 않고 곧바로 그것이 가리키는 낙처를 안다. 귀착점을 아니 이것을 가리켜서 일문천호 득대총지자야. 한 번 듣고서 다른 모든 것을 깨닫고 천 가지를 깨닫고 대총지를 터득한 자라 한다. 얻은 사람이라 한다. 이 차외 가나일무.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말한 끝에 이들
말고 이들 외에 간화라는 하나의 문이 있다. 하나의 방법이 있어서 이것이 가장 경절하다, 빠르다. 경절할 때 절은 끊어서 가는 거죠. 끊을 절자죠. 흐름을 고스란히 굽이굽이 따르지 않고 물의 흐름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거예요. 가로질러서.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지와 관 그리고 정과 해 따위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화두를 제대로만 들면 그 안에 지관과 정해가 자연스럽게 다 구현된다 이 뜻입니다. 예, 13번부터는 여기 화두 참구법이에요. 화두를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본참 공안상. 이 본참이라는 것은 본래 참구하던 공안. 자기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 화두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승에게 또는 종사에게 처음으로 부여받은 그 화두나 공안을 말합니다. 그것이 본참 공안. 왜냐하면 대체로 처음 부여받은 화두를 바꾸거나 이것을 자꾸 갈아타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번 받으면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대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두 참구법입니다. 본참 화두상에서 본래 부여받은 공안에서 절심주공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이거죠. 공부를 하되 마치 개포랑 닭이 알을 품듯이 묘포서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기사식 갈사수 배고플 때 밥을 생각하거나 목마를 때 물을 생각하듯이 또 옥모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엄마를 항상 애타게 찾듯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꿰뚫을 기약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꿰뚫을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비유로 한 말이 다 잠시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뜻을 감추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예문을 보면 나옵니다. 이 닭과 고양이 비유는 잠시도 의식에서 떨어지면 안 되도록 하는 공부의 요령을 나타내요. 단지 단단 오로지 제게 무자 이 무자를 들고서 제는 아래 나오듯이 제시하고 똑같아요. 이 제는 손수가 붙었죠.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뭐 앉아서 좌선 형태로 참고를 하거나 항상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자를 써요. 제시해서 12시 중 사유이네. 하루 어느 시각에나 옛날에는 그 자축인묘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가 있죠. 12시 하루 어떤 시각에나 또 행주자와 어떤 행위 반경 안에서도 수요 반드시 또렷하게 깨어 있어야 성성 또렷하게 화두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고 아래는 같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또 닭이 알을 품듯이 무령 단속되지 않도록 하라. 단은 끊어지는 거고 속은 이어지는 거죠. 어떨 때는 끊어졌다가 어떨 땐 이어지고 이어졌다 끊어지고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해야 하니 신목이 마음과 눈이 이뤄주시. 여기 주순으로 돼 있어요. 순자가 잘못돼 있습니다. 주순이 아니고 주시예요. 자, 이 글자를 잘못 쓴 겁니다. 이 글자를. 주시. 주시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 통일해야 된다. 집중한다 이거죠. 주시. 여기서 주시는 주시하는 대상이겠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오로지 쥐의 마음과 눈을 딱 붙이고 있듯이 해야 된다. 소태. 조금이라도 태만하게 하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실서. 쥐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닭이 계란을 품듯이 해야 되는데 그 난기가 따뜻한 기운이 귀여 상접. 따뜻한 기운이 항상 이어지는 것을 중시한다. 중시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품은 상태를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종자가 되지 못한다. 병아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태고 오록에서도 요 이하는 같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도 12시 중 4위인데 지어 화두의 명분. 화두를 목숨으로 삼고서 생명의 뿌리로 삼고서 상상불명. 항상 어둡지 않아야 한다. 항상 이 성성해야 된다는 뜻하고 같아요. 어두우면 안 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시시검찰. 그리고 어느 때나 살펴야 하고 살피면서 제시화두. 화두를 들고서 눈앞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제시가 나왔죠. 이것이. 제시가 여기 이제 제시 화두.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는다. 항상 화두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뒤에 가면 나오는데 거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거도 들것자죠. 들거. 들고 알아차리고 있다. 화두를 알아차리고 있어. 거각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화두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제시의 숨은 뜻은 무간단. 빈틈과 끊어짐이 없다. 이것이 이 제시에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화두를 들고 있다가 빈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딴 생각이 끼어들어와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제 화두가 굉장히 소홀하게 되죠. 끊어지면은 아예 이것은 뭐 화두고 뭐 다른 생각이고 없는 거니까 완전히 조는 상태, 자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빈틈도 없고 끊어짐도 없이 하는 것이 이 제시입니다. 제시화두. 대소장에서 보면은 단지 제시화두 매경향 제시처 생사심절. 다만 화두를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하니 문득 불현뜻 그 붙들고 있는 곳에서 붙들고 있는 그 경계에서 생사심이 끊어진다면 시귀가 온자지체야. 이것이 바로 집으로 들어와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그런 순간이다. 득도 도달하다 이 뜻이죠. 인마처료.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고 나면 자연히 투득 고인 종종 방편 종종 이해 자불생해. 자연히
옛사람이 제시한 갖가지 방편을 꿰뚫어서 옛사람과 다른 갖가지 다른 견해, 이해, 다른 견해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일어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제시 화두시, 화두를 붙들고 참고하는 순간, 화두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순간, 온몸이 네 환작 심화장미, 환심화장미, 그 화두의 말이죠. 그 화두의 말에는 어떤 맛도 없는데 그대는 환심화, 무엇을 불러서 마시라 하겠는가, 하려 하는가. 의는 뭐뭐 하려 하다 이거예요. 부르려 한다. 무엇을 가리켜서 마시라고 하려 하느냐. 엄미차치, 그 말의 맛은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니우향 하처 진취, 진취일보 요금이. 그대는 또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한 걸음 내딛고 진취일보 한 걸음 내딛고 맛을 구하려 하는가. 급여 진보 개시 근본망상. 한 발 내디뎌 하는 그 모두가 다 근본적인 망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로지 화두만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화두를 들 때는 뭐 달리 그 진보를 도모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화두에서 어떤 맛을 자꾸 느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묘한 뭐 도리나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의존 차심 주 공부. 그대가 이 마음을 보존하려 하면서, 여기도 의가 있죠. 뭐뭐 하려 하면서, 보존하려 하면서 공부하여 요주 공부, 구명 생사를 구명하려 한다면 전전 몰교수, 더욱 그 화두 공부와 관련이 없게 될 것이다. 이 전전은 반복한다 또는 중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중복한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일이 중복된다니까 더욱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네 여금 요 짐이마. 그대는 지금 맛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맛을 알고자 하는가? 단어 소참 화상, 참고하는 화두에서, 다만 참고하는 화두에서 면면 밀밀거. 면면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밀밀도 촘촘한 거예요. 빈틈없이 촘촘한 거지. 밀착할 때 그 밀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촘촘하게 빈틈이 없게 하라. 그럼 그렇게만 할 뿐, 불여 별구 방편. 화두를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다른 방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득 주부득. 공부가 되거나 안 되거나 지마 참 도두고. 지마는 이렇게 그렇게 이런 뜻입니다. 인마와 같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도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구하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구하라. 즉차 편시 잔이. 이것이 바로 맛이며, 그러니까 이 맛 외에 다른 맛은 없다. 다른 맛을 자꾸 갈구하지 말라. 즉차 편시 진보조 도리. 이것이 바로 진보하는 도리이니 제차 별금이 구진보 총시 전도망상. 이것 말고 별도로 맛을 찾거나 진보를 구한다는, 한 걸음 더 나갈 향상할 길을 구한다면 그 모두가 전도망상. 그래서 일단 다음 읽기 전에 요 간단히 없어야 된다는 거하고 이 화두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 들고 있다. 이 제시죠, 제시. 이 관계를 한번 보겠어요. 대해오록인데요, 대해오록. 여기 보면 백주라는 거사가 이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이제 궁구하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백주 일용 행주 자화처. 백주가 다만 일용해 일상생활하는 행주자 모든 행위 반경에서 봉시 지존처 지존을 받들어 모시는 곳에서 염염 불가한다. 여기 나오죠. 찰나찰나에 그 뜰 앞에 잣나무 화두가 간단히 없고 빈틈이나 끊어짐이 없고 항상 들고 있어야 하고 시시로 놓치지 말고 제시해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시로 거가 시시로 들고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매견 문득 향 백수자상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 화두에서 심의식 절기식 기식은 숨이죠. 숨. 절기식은 숨이 끊어진다. 심의식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소리 하나 없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심의식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경계까지 이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르게 화두를 참고하다 보면 놓치지 않고 간단히 없이 참고하다 보면 심의식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는 경계까지 이를 것이니 이것이 바로 편시 철두처야. 이것이 바로 혼학의 화두를 타파하는 경계다. 이 화두를 참고하는 요령이 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건 치절 화상 어록인데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와 같이 제시하고 이와 같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들고서 종조지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유간단 간단이 없다는 그러니까 제시한다는 것은 간단이 없다는 뜻하고 통하는 거예요. 간단이 없다면 없게 이제 바르게 궁구하다 보면 시절기지 시절이 이르게 되거나 그러니까 시절이라는 건 결정적인 그 시절이죠. 결정적인 시절. 마치 봄에 때마다 어떤 때는 개나리가 피고 어떨 때는 뭐 진달래가 피고 이렇듯이 그게 시절이에요. 이거 마디절이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때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절이 이르거나 혹 봉연 우경 혹은 적절한 인연을 만나거나 자기하고 맞는 경계를 마주치거나 혹 사후 촉발 혹은 스승이나 도반이 선지식이 촉발해주거나 촉발은 싹 건드려준다는 가볍게 한마디 하거나 어떤 경계를 주거나 가볍게 뭔가를 제시만 해도 문득 매견 문득 아지일성 이거 아는 탄성이에요. 아지일성 아하는 한마디 탄성과 함께 전후재단 앞뒤의 경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좌우로 갈 수도 없고 땅으로 침몰할 수도 없고 솟아날 수도 없고 이건 뭐 다 막힌 거야. 아까 외발로 어두컴컴한 그 상황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안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다 드러나 있는 상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그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참고의 결과고 참고한 사람이 제대로 참고했을 때 맞이하는 경계라는 거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후대의 자료인데요. 망한 정료가 다 대칭이 돼 있죠.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정료,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그러한 모든 경계에서 밀밀제시 본참. 본참은 본래 본참하도하고를 생략한 말이에요. 밀밀하게 아주 촘촘하고 빈틈없이 본래 참과는 화두를 제시하면 들되 불가 사오간다. 한터럭 많지라도 간단히 있어서는 안 된다. 빈틈과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되니 일구시지 참고한 지가 일구 충분한 세월이 되고 결정적인 시절이 이르면 결정적인 시절이 이르면 공부 자연 편성 공부가 자연히 한 덩어리가 된다. 이 편성은 성편은 타성일편의 줄임말. 타성일편은 뭐냐면 화두를 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또 외부에서 자기가 마주친 일상에서 마주치는 외부의 모든 보고 들리는 대상들이 화두의 의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자연히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될 화두의 의단과 한 덩어리가 되면 맥두 타파 의단 갑자기 의단이 타파되어 편견 세존요마 가선미소 시시마 완탈구 곧 알게 된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세존의 염화와 세존께서 꽃을 들자 가섭이 미소를 지은 이 이야기가 이것도 공안이죠. 공안. 시시마 완탈구. 완탈구는 밑빠진 그릇이에요. 밑빠진 그릇.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 담아요. 밑빠진 그릇. 그러니까 이 무슨 밑빠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가 가지고 있는 그 허를 알게 된다. 허를. 거기다 사람들이 자꾸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붙이잖아요. 그게 실이야. 실이야말로 화두에서는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관념과 책에서 읽은 것과 주워 들은 것과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말과 이것을 붙여서 이해한 것이 다 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존의 염화와 가섭의 미소는 딱 요거만. 이것 위에는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된다. 수연여시 끝까지 한번 보겠어요. 비록 그렇지만 차도 말해보라. 1700칙의 화두가 필경 명심화변사 어떤 측면의 일을 밝히려는 것인가. 1700칙 모든 공안이 도대체 어떤 일을 밝히려고 그러는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적. 천봉새도 악변지. 1000가지 봉우리. 그러니까 무수한 봉우리의 기세가 도 악변지. 그 산악의 가장자리. 맨 끝에서 그치고. 그러니까 산의 기세가 여러 가지잖아요. 산 모양이 여러 가지듯이. 그것이 아무리 여러 가지지만은 결국은 가장 끝에서 이제 땅과 맞닿은 가장 끝에서 그친다는 것이고 만파성 모든 물줄기의 소리가 결국은 바다에서 다 소멸된다. 다 그치게 된다. 바다로 돌아가면 다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갖가지 여기다 붙이는 공안이나 화두에 붙이는 말과 분별과 이런 것이 뭐 제각각 다 다르지만 그 화두에 딱 들어오면은 완탈구가 된다. 이것이 나쁜 말로 쓴 게 아니에요. 밑빠진 그릇이라는 게.
온갖 분별의 기세, 갖가지 언어에서 울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힘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모두 힘을 잃게 돼야 화두가 타파된다. 타파 의단. 이 의단이 미리 의정이 있고 의단이 있죠. 요 살짝 구분이 있어요. 이것을 막 섞어서 쓰기도 해요.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의정이라는 거는 어떤 한 화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할 때 계속 의심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작용이 의정입니다. 화두 공부를 할 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타성일변, 내외의 모든 것이 화두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의심 한 덩어리로 통일돼요. 네, 타성일편이 되면 그것이 의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정이 타파된다 그러지 않고 의단이 타파된다 그러죠. 왜 의심 덩어리일까요? 덩어리. 그건 안팎의 모든 것이 화두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덩어리가 됩니다. 본참 화두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승이나 종사로부터 부여받아 참고하면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는 화두. 간화선에서는 한 번 부여받아 참고를 시작한 화두를 타파될 때까지 바꾸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본참이라 한다. 자, 주 공부를 할 때 착, 부득, 일사후 변령.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조금이라도 화두 이외의 다른 생각을 붙이고 있으면 안 된다. 변령을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주자와 단단지재기 본참화두. 행주자화에서 오로지 본참화두를 제기하고 의정을 일으켜야 한다. 바로 이 의정이 계속 화두 참고하면서 시정일관 타파되기 전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작용력이고, 그러다가 모든 것이 더 이상 화두를 애써 들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고, 의심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에 붙게 되면은 의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팎 내외의 모든 것이 화두 일념이 되고 그것이 타성일편입니다. 그게 의단이죠. 이제 평을 보겠어요. 조사 공안 1700칙. 조사의 공안에는 1700칙이 있다. 이 칙은 이제 공안이 하나의 본보기 법도 이러기 때문에 칙이라 그런 거예요. 법칙, 법도, 본보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700칙 공안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치 가령 예를 들면 구자무불성이나 정전백수자나 이 뜰 앞에 잣나무죠. 마삼근, 삼배세근, 마삼근이나 간시벌, 마른 똥막대기, 유는 종류죠. 등과 같은 종류가 그것이다. 계지포란 닭이 주격조사, 닭이 알을 품을 때 난기가 상속되듯이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마음과 눈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쥐만 바라보고 쥐에 집중한다 이거죠. 거기서 지어, 아사식, 갈사수, 아엉모 다 앞에서 나온 거죠. 개추러 진심, 이 모두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니 비주작저심. 주작은 조작하고 똑같아요. 조작. 지어낸 거, 억지로 만들어낸 마음이다.
저는 갈짓자하고 똑같습니다. 뭐 예, 소유격이죠, 소유격. 억지로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략, 간절하다고 말한 것이다. 참선 무차 절심, 능투득자 무유시처. 참선을 하면서 이렇게 절실한 마음이 없이 꿰뚫은 경우는 없었다. 무유시처. 무유시처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없다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화두가 제시가 돼 있어요. 1700칙은 어디서 나왔냐면 경덕전등록. 이게 이제 보통 1700의 그 케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서문에 보면은 경덕전등록 서문에 보면은 유칠불 이지 대법안사, 과거 7불부터 대법안 선사의 법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52세의 1701인을 소재로 성 30권, 30권이 이루고 30권을 이루고 그것에다 경덕전등록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마삼근, 그 삼배세근입니다. 삼배세근. 부자무불성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고요. 이제 마삼근은 우선 무몽관에서 보겠습니다. 동산화상 인승문. 동산 양계가 아니고 동산수초입니다. 동산수초 화상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여하시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상. 삼배세근이다. 무문이 이것이 이제 본칙 공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문회계가 평가를 했어요. 동산 노인은 참득 참구했다 이거죠. 방합 참득사, 이 사자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적시하는 지시대명. 바로 이 방합선을 참구하여, 이 조개죠. 조개가 입을 벌리면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이에요. 방합선을 참고하여. 여기 또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 양편. 이 양편이 이제 두 입술입니다. 두 입술. 그러니까 입술을 여니까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자마자 노출 간장. 간장은 속을 말해.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을 다 노출해 버렸다. 그러니까 마삼근이라는 말에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는. 계속 나오죠, 이 표현이. 근데 문불가점, 이것을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가감할 수가 없죠. 원상하고 똑같은 거고. 수연여시, 비록 이렇긴 하지만 대답해보라. 향시맞춰 견동산. 어디서 동산의 의중을 알아차릴 것인가? 어디서 동산이 속뜻을 알아볼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제 송으로 읽었어요. 이 무문관의 형식이 이렇게 본칙을 제시하고 무문의 평이 있고 또 마지막에 송을 붙이고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출 마삼근. 돌출은 불쑥 튀어나왔다는 뜻. 돌출, 불쑥 튀어나왔다. 삼배세근이라 불쑥 말하니 언친의 경친. 요 친이라는 이 말은 친절하고 똑같아. 친절. 가까이 있다는 거죠. 소의 반대. 친소 이러잖아요. 가까이. 친절. 딱 맞는다. 가까이. 말도 딱 들어맞고 생각은 더욱더 들어맞는다. 내설시비자 편시시비. 위에 다 드러났다 했잖아요. 다 드러났으니 시비를 붙일 거리가 없어요. 다른 것을 하나라도 덧붙여서
잘 쓴 붓글씨에 개치를 하면 안 되듯이 덧칠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말하려는 바로 그 당사자가 바로 편시, 바로 누구냐면 시비에 얽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 말 저 말 어떤 분별을 붙여봐도 자기가 던진 그 말에 거꾸로 다 얽매이게 된다, 속박된다 이 뜻이. 요 방합선, 요 조개와 같은 선, 요 예문을 하나 더 뽑아봤어요. 아저리설 방합선, 나의 이곳, 이 자는 여기서도 차자입니다. 차 이곳. 나의 이안 이곳, 나의 이곳에서는 방합선을 선언한다. 계급 편견 차진 이보. 입을 열었다 하면 바로 견은 현하고 똑같아 보인다. 뭐가 보이냐면 진보가 보인다. 진보. 진기한 보배. 진기한 보배. 차와 이는 아주 두드러지고 귀하고 독특하고 남다르다는 뜻이에요. 남다르. 아주 귀한, 진기한, 기이하다 그러잖아. 진기한 보배를 다 드러낸다. 입을 열었다 하면 다 활구만 얘기한다 이거. 개 기득처 운실. 득처에서는 얻는 것마다 안온하고 편안하고 알차다. 알차고 설처. 말하는 것마다 체당 진실에 부합된다.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치 풍행수상, 바람이 물 위를 스치면 자연이 무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 섭은 간섭한다, 끼어 넣는다 이거예요. 끼어 넣는다. 이 섭, 교섭할 때 하는 거죠.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과 개교를 섞을 수 있겠는가? 정식으로 개교 분별을, 정식으로 분별을 그 안에 섞여들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저절로 이 자연이라는 말이 이 반대가 뭡니까? 사연이잖아요. 사연. 시켜서 그렇게 된다. 이런 개교 분별, 이것이 사연이에요. 사연. 억지로 시켜서 꾸미고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사연입니다. 근데 마치 물이 그 위를 물로 바람이 스치면 자연히 문양이 생기듯이 더 손댈 게 없다 이거예요. 더 손댈. 그러니까 입만 열면 다 진실을 얘기한다. 이것도 노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다 드러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식올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